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남자의 사랑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이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그 짝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긴 것도 그렇고 별로 연애 못할 것처럼 생겼는데 주위에 이성이 마구 꼬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자신의 사주팔자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사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는요, 양이라고 얘기하고요. 여자는 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양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운동을 해서 음질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 남자한테 기대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맞벌이 시대고요. 평등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음양오행으로 볼 때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그 기능이 나누어져 있는가, 이거에 대한 원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주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100%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떤 남자랑 결혼할래? 그럼 보통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예쁜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게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양기인 남자가 음일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여자인 음이 양일간으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자가 음간으로 태어났을 경우에는요, 남자이긴 하지만 여성적인 그런 성격을 내포합니다. 반대로 여자가 양간으로 태어났을 때는요, 약간 남성적인 그런 기운을 품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가 음일간으로 태어났다, 그럴 경우에는 물질 활동을 함에 있어서요, 음일간이기 때문에 음질이라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안의 경제권을 여자한테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음일간 남자다. 그러면 보통은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부인에게는 생활비는 갖다 주겠죠. 남자니까. 양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안을 이끌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고 살아요. 왜? 사회의 일원으로 살기 때문에 태어나서 교육을 통해서 일단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양간으로 태어난 남자인 경우는요, 자기의 기를 발산해서 음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권을 여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양간이면서도 음질적인 요소가 많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여자가 이 경제권을 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한다 그러면 다시 뺏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간인 남자들은요, 집에서 여자가 살림 잘하고 내조해 주기를 바라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간일 경우에는 여자도 같이 돈 벌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차마 내뱉진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여자가 음이잖아요. 근데 양간으로 태어났다, 이럴 경우에는 남자가 힘들어해요.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 자기 능력이 된다, 맞벌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양이니까요. 자신의 기운을 발산해서 음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무조건 나를 생해야 하는 이유를 몰라요. 원래 음간이라야지 양한테 기대서 사는 그런 의미인데 양간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태어난 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과 음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자신의 사주팔자가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 성향 자체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십천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십천간 10개잖아요. 여기서 이제 양간은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가 양간이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음간입니다. 봄, 여름은 양의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가을, 겨울은 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봄, 여름은요, 묘진, 사오미, 신월을 봄, 여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유술, 해, 자축, 인월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월하고 인월은 조금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양적인 게 더 많냐, 음적인 거가 더 많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일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양간으로 태어났다고 해도요. 만약에 지지에 있는 글자가 음의 세계에 있는 글자로 거의 이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양간으로 태어나지만 음적인 그런 기운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여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음간으로 태어났다고 해도요. 지지의 글자 자체들이 다 양의 세계 글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양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낼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구조를 다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일간만 가지고 살피는 게 아니라요. 사주 팔자로 8글자잖아요. 그럼 그 8글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자를 볼 때 가정적인 남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남자가 가정적인 남자일까요? 일단 양기가 강하다. 양이 강하다. 그럼 우리가 봄, 여름에 양의 세계는 어떤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목도요. 우리가 갑을 병정 무까지는 또 양의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기경 신임계 여기는 또 음의 세계라고 해요. 양의 세계는 갑목은 위로 솟구쳐 오르는 성향이고요. 을목은 좌우 확산, 병화는 분산하죠. 정화는 오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양의 세계 글자 중에서 가장 음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글자고요. 무토는 드러난 그런 넓은 땅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된 건 없고요. 이런 글자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양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글자고요. 기토부터는 수렴을 통해서 안으로 모으고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밖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요. 안을 향해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줄어들고요. 활동하는 장소는 내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양이 생겨서 밖을 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음의 세계 글자 중에서 가장 양적인 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야 하는데요. 일단 남자가 가정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음적인 글자를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근데 너무 음적인 글자만 있다 그러면 너무 여성적이기 때문에 쫌스러운 남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글자가 양의 글자, 음의 글자가 섞여 있는 게 좋아요. 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남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남자가 양기만 너무 많다 그러면 상남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 밖으로 돌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돈은 갖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면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경상도 남자들을 보고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시절까지는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딱 나누어 갖고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경상도 남자들이 가부장적이다 이거를 표현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3마디로 표현이 된다 그랬죠.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딱 3마디 한다. 그 경상도 남자들은. 그래서 그 3마디가 뭐냐. 첫 번째, 아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는 이거는 애기는 잘 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 밥 먹자 이렇게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자자 잠을 잡니다. 이게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남자가 좀 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남자가 가정적이려면은 음적인 그런 글자도 조금씩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지로 보면은 양의 세개 글자라고 해도요. 방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요. 계절의 합. 이럴 경우에는 가족적인 합이라고 합니다. 방합은. 그래서 가족을 중시 여기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방합이 있다 이건 자체가 활동하는 범위가 넓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보통 방합이 있는 남자들은 집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지지로 삼합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바쁘겠죠. 그러니까 방합은 우리가 3개월이잖아요. 뭐 임묘진 하면 3개월, 사오미, 해자축, 신유술 이런 식으로 3개월의 시간이지만 삼합은 9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합의 3배예요. 그럼 활동 범위도 3배로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남자가 가정적이려면 이런 경우가 가정적이다. 그러면 삼합으로 돼 있는 남자는 집에 잘 없다. 바쁘게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여자가 음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럼 어떨까요? 여자 자체가 음이잖아요. 여자는 음이라는 거 우리가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내조하고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의 의미거든요. 근데 음이니까 안에서 조용하게 살림하는 그런 의미인데 음기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너무 안으로 들어간다. 움직임이 둔하고 더 음적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안 좋은 경우는 굉장히 차가운 성정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 자체가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양팔통, 음팔통, 특히 남자가 양팔통, 여자가 음팔통일 경우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음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생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기가 강한 여성에게는 잘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혼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요. 내가 있으면요. 여기가 비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입니다. 재성이고요. 관성, 인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요. 재성이 여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식상으로 여자를 생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식상, 생재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그냥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나의 행위, 행동, 말. 말 한마디만 여자한테 잘하면 여자는 좋아한다. 이 말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뭐예요? 여자한테는 식상이, 남자의 식상이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말이 비난하는 말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의 말에 의해서 여자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요. 제일 많이 해줘야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뭐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닭살이 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뻔뻔하게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예, 여자는 행복감을 느끼고요. 재생관, 남편을 잘 생하는, 내조를 잘하는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에서 식상이 없어요, 남자가.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 말을 안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럼 어때요? 여자 입장에서는. 예, 속 터진다 이렇게 되겠죠. 결혼한 다음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식상이 너무 강한 남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말이 많아서 문제예요. 제가 연예인 사주를 찾다 보니까 최수종 씨 같은 경우가 식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이라 씨한테. 정말 하이라 씨,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표현을 많이 잘 한다는 의미예요. 얼만큼 표현을 잘 하느냐, 못하냐의 차이예요. 사실, 나 너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마음속에 아무리 품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최수종 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식상이 발달했다. 그러면 이제 알겠죠. 아, 식상이 발달하면 이렇게 말로 여자를 잘 생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식상이 약하신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연습하면 될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머릿속에다가 두고요. 연습을 해서 여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관성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재생관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생관의 의미는 뭐냐면 재성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보통 이제 결혼한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집안에서 남편을 내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조한다는 의미에는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그리고 뭐 식사도 잘 준비를 해서 남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재생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이 남자잖아요. 관성은 뭔가요? 관성은 보통 조직이다, 뭐 단체다, 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안에서의 남자는 나의 울타리의 의미예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준다.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건 뭔가요? 위험성이 많은 그 사회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의미예요. 그 울타리가 있어야지 내가 안심하고 식상인 자식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재생관으로 남편을 보필한다.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음양오행으로 본 결혼입니다. 남녀의 결혼.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혼을 해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사랑해 하면 여자도 그래, 그리고 맛있는 밥 해주고 알콩달콩 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식상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을 됩니다. 식상이라는 건 내가 생하는 요소고요. 자식이에요. 여자에게는. 자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남자한테는요. 식상이 어때요? 관성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관성이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식상이에요. 그럼 보통 결혼해서 이 식상이 태어났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식상으로 남편을 극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는 의미로 쓰기 전에 만약에 사주 구조에서 상관이 너무 많다 그러면 결혼 상대로 부적합하다고 하는 이유가 상관 경관으로 남편을 극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였겠지만 요즘에는 뭐 산업화 사회가 되고요. 사회에서 나가서 여자도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식상 생재가 잘 된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걸로 쓸 수 있겠죠. 자신의 재능으로. 근데 이 식상은 굉장히 강한데 재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상관 경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요. 여자가 보통 아이를 낳고 이제 식상 운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남자는 보통 관성운이 돼요. 그러면 여자는 식상을 생해야 되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관성이라는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의무감이 생기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여자와 자식을
보필해야 된다. 내가 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남자의 의미에서 관운, 그리고 책임감의 의미가 되겠죠. 사랑해서요.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2세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는 식상이고요. 출산한 다음에 일단 식상에게 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운이 빠져요. 내가 기운이 강해. 그럴 경우에는 식상을 잘 생하겠죠. 근데 기운이 약한 경우에는 식상을 잘 생하지 못하고 힘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힘들지만 남편은 뭐 하나요? 왜 나가서 또 돈 버느라 힘들죠. 가족을 부양하느라 등골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 이제 식상이 필요한 거죠. 식상 생재, 이 자식의 재롱이 재생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아기가 처음부터 재롱 피우진 않잖아요. 그냥 이쁘긴 하지만 재롱을 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재롱을 부리는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서로 힘들다는 거예요.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고. 생명체가 태어나서 그 생명체를 키운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요. 남자가 올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기다려요, 남편만. 여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기 키우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애기가 막 처음에는 울기만 하잖아요. 2시간에 한 번씩 막 밥 먹여야 되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 애기 키우면서는 이 집안일도 하고 또 남편도 밥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입까지 꾹 다물고 있으니까 정말 말할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오면은 먼저 대화부터 하려고 해요. 남자 입장에서 어떤가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상사한테 시달렸어요. 상사한테 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말하고 또 하고, 그러면 집에 오면은 말을 하기가 싫겠죠. 그러면은 여자가 계속 얘기를 해요. 아, 힘들었어. 하루 종일 어땠어? 저땠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다. 상사한테 까이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너는 집에서 놀았으면서 뭘 힘들었다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감정이 상합니다, 서로.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양기잖아요, 남자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나가냐? 집에서 얘기하자. 집안이라는 것 자체가 음기가 강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요. 남자는 얼른 그 장소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생을 해주는 관성한테 남자 입장에서 자신을 생해주는 건 뭔가요? 인성이죠. 인성은 엄마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만약에 자신의 본가에 가서 엄마를 끌어들인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부부가 싸움을 할 경우에 부모님을 싸움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철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상이라는 이세는 부부에게는 어때요?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불행의 요소가 된다.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요. 자녀 출산 후에 이혼하는 구조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지 될까요? 일단 여자는 식상을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잡는데 모두 소비하면 안 됩니다. 이 식상이라는 건 뭔가 욕구를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불만이 쌓이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시간을 쪼개서 나의 욕구를 해소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가서 먹는다거나 아기 데리고 나가서요 돌아다니면서 액세서리를 하나 산다거나, 요즘에 보면은 뭐 새로운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온 핫한 최신상을 하나씩 산다거나 하나씩 사 먹어 본다거나, 이렇게 남편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요. 내 스스로 나를 위한 시간을 그리고 이벤트를 소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인성운에 온 여자들이 문제가 생겨요.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남자가 해주길 바라거든요. 남자가 식상이 강해.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욕구는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좀
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상담하는 중에요. 부부 불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를 출산한 부부의 문제가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 키우면서는 돈이 부족해요. 맞벌이 하다가 만약에 외벌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쪼달리죠.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일단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소소한 행복으로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이렇게 자신을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뭔가 풀고 나면요 일단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요 하루 종일 힘들었지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바로 재생관이겠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 정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식신제살입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너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어. 살림하느라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냐, 아이는 오늘 잘 놀았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행복한 우리 집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가끔 안 통하는 남자도 있긴 합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00% 장담 못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벌이일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맞벌이일 경우에 어떤가요? 아이가 태어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같이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여자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부터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능력이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기본적으로. 나와 자식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정을 줄 수 있는 남자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능력 없는 남자도 어떤가요? 김치녀 하고 이제 욕을 하죠. 근데 한번 남자들도요 집에서 아이를 키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지만요 집에서 꼼짝 안 하고 키우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자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남자 여자에서 이제 엄마 아빠로 역할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장 힘들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요 재생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식상 생제가 된다는 건 엄마가 아기한테 무조건 식상을 생해야 되는 게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 재롱도 부릴 수 있고요. 그러면 좀 편해져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이 낳고 한 2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서로 힘들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도 힘들다는 걸 좀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더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키웠구나. 그러면 각자 부모님께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을요, 담아서 전화 한 통씩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또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배우자한테 시키면 안 돼요. 배우자를 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이 식상이 태어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